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 전 시간에 이어서 문제 5번부터 풀겠는데요. 이 공식 유도 과정은 제가 생략을 하거나 뒤에 다른 동영상을 넣어서 참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 5번부터 보면요. 코아의 굴절률이 N1이 2고 클레드의 굴절률이 더 낮죠. 1.5일 때 인계 각도 구하시오, 비굴절률차 구하시오, 개구수 구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전반사라고 가정했을 때 사인 세타는 N1분의 N2가 돼서 세타 C를 아크사인으로 풀어주면은 아크사인의 N1분의 N2가 돼서 여기 아크사인의 2분의 1점을 해주면은 48.59도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 비구절률차 공식 N1분의 N1-N2에서 2분의 2 빼기 1점을 하면은 0.25가 돼서 25% 또는 0.25라고 써도 되겠습니다. 네, 개구수는 코어의 굴절률과 클레드의 굴절률을 빼서 루트로 해주는 값이기 때문에 루트의 2의 제곱과 1.5를 빼주면은 약 1.32가 나오고요. 또는 개구수는 N1의 사인 세타로 해서 N1의 여기 델타 2의 그 비굴절률 차로 해서 2의 루트에 여기 0.5로 해서 1.41 나수해서 두 개의 답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근사값에 의한 오차가 발생하는 부분으로 해서 저는 요 위에 거 1.32로 일단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요 개고수 구간 공식 루트의 n1의 제곱 마이너스 n2의 제곱의 루트로 계산하는 거 요걸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문제 23년도에도 나왔었네요. 코어의 굴절류가 여기 클레드의 굴절률을 나타내는 거고요. 50 마이크로미터와 125 마이크로미터의 굴절률의 B가 1.49이고 비굴절률이 1.5%일 때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해서 개구수. 예, 개구수는 N1의 사인 세타를 해서 루트의 N1-N2의 제곱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N1과 N2가 정확하게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N1의 루트에 비굴절률 차이 값을 넣어서 여기 보면 1.49의 비굴절률 차이가 여기 2 곱하기 0.02로 비굴절 차가 여기 보면 1.5%잖아요. 1.5%를 0.015로 넣어서 풀어주면은 0.258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수완각 여기 사인 세타는 여기 루트 n1의 제곱 마이너스 n2의 제곱이기 때문에 세타는 사인의 인버스에 루트의 n1의 제곱 마이너스 n2의 제곱을 해서 넣어서 풀어주면은 22.178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을 외워서 푸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문제 7번 광석류 케이블에서 코어의 굴절률이 N1이 1.45고 클레드의 굴절률이 1.4일 때 항상 코어가 굴절률이 커야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 최대 수간각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개구수는 코어의 굴절률 빼기 클레드의 굴절률을 하면은 0.3775가 요 계산기 넣어서 풀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최대 수간각은 여기 보면 사인 세타의 사인의 맥스가 돼서 루트의 n1-n2로 해서 풀어주면은 요렇게 코어가 요렇게 광 케이블이 있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 요 각도를 구하는 게 22.18도가 되는 거고 요게 위로도 들어올 수 있고 아래로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로 해서 최대 수간각을 해주면 44.36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뒤에 광학적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요. 수광각 관련돼서 정리해놨고 빛을 받는 그 각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 인버스의 누메릭 팩터가 돼서 n1-n2의 제곱에 여기 아크 사인으로 계산해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빛을 코어 내에 전반사할 수 있는 그 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수광각은 요 세타 수가 2배가 돼야지 최대 수광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구수 누메릭 어펙처에서 빛을 직강해서 최대 수광 범위를 이사시키는 랜드의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해서 NA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루트의 그 N1의 제곱 마이너스 N2의 제곱으로 정리하시고요. 비굴절률차 코어와 클레드에 의한 그 굴절차의 B가 되는 건데요. 요 N1분의 N1-N2 정리하시고 전기와 주파수 간혹 나올 수가 있는데요. 강섬유 내에 그 모드의 개수를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되는 거고요. 보통 2.405 이상이면 다중 모드고 2.405 이하면은 싱글 모드로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람다분의 2파이에 여기 보면 강섬유의 코어의 직경과 NA 개굿을 넣어서 구하면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 공식은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문제 8번 보면 광통신에서 광섬유의 광학적 파라미터 중
굴절률에 기반한 비굴절률의 차의 공식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좀 쉽죠. 비굴절률 차의 공식 델타는 N1분의 N1-N2에서 코어의 굴절률과 클레드의 굴절률을 같이 계산해 주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 문제 9번 보면 케이블 손실이 마이너스 0.5 dB 킬로미터당 0.5 dB가 이제 손실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점의 전력은 4mW다. 시작점의 전력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TX다. 트랜스미션이다. 그래서 PT 송신 전력이 4mW다.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요. 40km 떨어진 지점에서의 신호 전력 이거가 이제 PR 수신 전력이 되는 거죠. 수신 전력을 구하라는 건데 밑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송신 쪽에서 레이저를 땅 쏘면은 요게 수신하는 전력이 얼마만큼이냐라는 건데 요게 킬로미터당 0.5dB씩 감쇄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40km 간다는 거잖아요. 40km 가면은 요 40에 0.5를 곱하면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0dB가 감쇄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시계 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20dB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수신 전력에서 dB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송신 전력을 빼야지 나온 값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노구의 송신 전력분의 수신 전력이 되는 겁니다. 얘를 이제 노구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0dB는 10노구에 여기서 쏜 게 4mW이기 때문에 요 4mW가 되는 거고 받는 게 수신 전력을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자 상식적으로 해서 여기 수신했을 때는 어떤 값이 나왔을 거고 그랬을 때 송신했을 때의 값을 빼면은 전체적인 손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0dB의 10노구에 4mW 분의 여기 보면 수신 전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0노구 10에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10노구 10에 수신 전력의 4mW 분의 수신 전력을 해주면은 여기 10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20dB랑 하면 이제 마이너스 2만 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dB는 로그의 4mW 분의 수신 전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로그를 없애기 위해서 10승씩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2승은 4mW 분의 P 리시브가 돼서 PR은 요 3mW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4mW가 돼갖고 요게 0.04 mW가 되는 겁니다. 예. 이해 안 되는 분들은 뒤에 몇 개 더 풀 거니까 뒤에 거 풀면서 좀 더 이해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 10번 계속해서 보면 10mW의 전력을 갖는 신호를 전송로에서 인가시켜서 일정한 거리 증가한 후에 10dB 낮아졌다면 전력은 얼마인가? 자, 이런 거 좀 그림에서 하면 좋은데요. 여기 어떤 그 장비가 있는데 얘가 쐈어요. 얘가 쏘는데 10mW로 쏜 거예요. 10mW 전력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여기는 또 dB 기준으로 해서 10dB가 낮아졌대요. 10dB가. 그러면 얘는 전력이고 얘는 dB니까 서로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치환하면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자, 10mW는 몇 dB로 쐈냐라는 걸 이제 변경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PT를 몇 dB냐라고 하면은 10노구의 절대값 1mW를 기준으로 해서 10mW를 쐈으니까 10mW로 해서 쏘면은 미라트 없어지니까 로그 1분의 10은 그냥 1이 되는 거잖아요. 요 밑에 미수가 10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 앞에 10만 치하면은 이거는 10dBm이다. 그러니까 10mW로 쐈다는 거는 여기가 10dBm으로 쐈다는 거잖아요. 10dBm. 근데 이렇게 흘러가고 이게 10dB만큼 이제 손실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럼 10dBm에서 10dBm을 빼면은 이건 0이 되는 거거든요. dBm과 dB 앞에 강의 시간에 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수신이 0dB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이 0dBm이 됐다는 거죠. 0dBm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0dBm은 전력으로는 어떻게 되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0dBm. 0dBm은 자 어떤 거에 놨을 때 10노구에 1mW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력으로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여기에 1mW가 돼야지 1mm 정리돼서 로그 1이 되기 때문에 로그 1은 0이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요 값은 우리가 1mW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과 dB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정답을 1mW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예, 계속해서 유사한 거 몇 개 더 보면요. 100mW 크기 신호가 전송 매치를 통과한 후, 그러니까 쏘는 게 PT가 100mW로 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송 매치를 통과한 후 1mW로, 그러니까 수신이 P 리시브가 1mW로 측정됐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감세를 구해라라고 했는데, 밑에 보시는 것처럼 10누구의 수신 전력에서 송신 전력을 빼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밑에 있는 공식대로 하면은 10누구의 수신된 거 우리가 1mW였잖아요. 그 다음에 쏜 거 100mW였잖아요. mW 계산하면은 100분의 1이 돼서 이거는 마이너스 20dB를 뽑아낼 수 있는 거고요. 예, 문제 12번 입력 전력이 10mW 입력, 그러니까 PT 쏜 게 10mW고 반사 전력이 이렇게 리턴돼서 들어온 게 1mW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신된 게 1mW로 보면 되는 거고요. 얘를 송신 전력을 10mW로 넣어서 계산하면은 10누구에 10분의 1이 돼서 mW 없어지고 1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1승이 돼서 마이너스 1이 앞에 오면은 마이너스 10dB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 13번 10mW 크기의 신호가 전송 매체를 통해서 통과한 후 10mW의 크기의 신호가 측정됐다. 10mW를 쐈는데 10mW가 측정됐다는 거죠. 전력 감소가 전혀 없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수식으로 풀면은 P에 T에 쏜 게 10mW인데 리시브도 10mW다. 전혀 전력 손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10의 로그에 송수신 전력을 나타내면은 10mW, 10mW 돼서 0dBm. 이 케이블 손실에서 전혀 손실이 없는 이상적인 선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한 이상적인 선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14번. 다음 주어진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광 중계기 설치 간격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장비가 있고 중간에 이렇게 중계기를 놓는다 그래요. 중계기를 놓고 여기서 또 수신을 했다라고 하면은 PT랑 PR이 있는데, 여기는 중계기를 한 개 넣는다는 거는 양쪽에 보면은 요 케이블이 하나 두 개 필요한 거고요. 다시 중계기를 두 개 놓는다고 한번 보죠. 중계기를 두 개 놓는다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중계기가 두 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면 케이블은 여기 보면 하나, 둘, 세 개가 됩니다. 그래서 중계기가 하나 있을 때는 케이블이 두 개 있는 거고요. 커넥트가 중계기가 두 개 있을 때는 커넥트가 세 개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중계기가 만약에 세 개가 있으면은 커넥트는 네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n 플러스 1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킬로미터당 여기 보면 그 킬로미터당 광파장 손실이 L0가 있는데 요거는 n 플러스 1만큼 증가한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쏜 거 광출력 PS 또는 PT라고 하는데, PS에서 수신 강도 PR을 빼고 여기 보면은 킬로미터당 파장 손실 L0에 n 플러스 1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커넥터 손실과 여기 커넥터 손실과 접속 손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광 케이블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광 케이블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커넥터 같은 거를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 커넥터에 대한 손실이 있고 요 커넥터를 접속하기 위한 접속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 커넥터 손실과 접속 손실이 있다. 그래서 여기 커넥터 손실과 접속 손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커넥터 손실과 여기 접속 손실 LC와 여기 LS가 되는 건데요. LC와 LS가 중간에 요 개수만큼 중간에 개수만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n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시스템과 환경 변수를 그만큼 빼줘야 되기 때문에 요건 좀 잘못했습니다. 요 마이너스 ms 플러스 es에 대한 거를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전체적으로 광장비가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컨덴서와 접속 손실이 있다. 그랬을 때 여기 보면은 킬로미터당 몇 dB가 감쇄됐냐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실 L은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L0에 이렇게 중계기마다 한 개가 더 있잖아요. 그래서 중계기마다 한 개가 더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n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n 플러스 1이 들어가고 전체 P 소스 또는 PTX라고 할 수도 있고, PS는 소스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소스에서 수신을 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LC랑 LS를 더해줘야죠. LC랑 LS를 더한 것만큼의 N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 커넥터 손실하고 접속 손실을 그 더한 거에 그 N개만큼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여기 시스템 마진과 환경 마진, 시스템 마진과 환경 마진을 더해서 그걸 빼준 값, 요렇게 정답이 나와야지 전체적으로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 한 거랑 유사한 문제인데요. 문제를 보면 광통신 시스템에서 광출력, 여기 마이너스가 빠졌네요. 마이너스 3.5dB입니다.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3.5dBm이고 수신 강도가 마이너스 40dBm입니다. 광 재생 중계기를 1km당 광 파장 손실, 킬로미터당 0.8dB의 손실이 있는 거고, 접속 손실과 시스템 마진에 대해서도 손실이 있는 거죠. 이럴 때 중계기 설치 간격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광 쏘는 게 있고 TX가 있고 광이 수신되는 게 있고 RX가 있는데요. 얘를 여기서는 PS라고 표시해 준 거고, 여기 마이너스 3.5dB로 쏘는 거고, 수신 여기 RS가 되는 거죠. RS가 마이너스 40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중계기 설치 간격을 구해라라고 했는데, 여기 아래 공식에 있는 것처럼 L은 전체적으로 킬로미터당 케이블 로스에 여기 요 공식에 의해서 요 위에 거에 의해서 풀면은 PS 마이너스 여기는 RS로 써줘야 되는 거죠. 여기 RS이기 때문에 RS에 LC 커넥터랑 시스템 마진을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8km당 손실이기 때문에 0.8분의 여기 마이너스 3.5에 빼기 마이너스 40dBm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0을 해주고, 그 다음에 커넥터랑 시스템 마진을 이렇게 더해주면은 33.125km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 뒤에 거도 이제 같은 건데요. 21년도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응용해서 중계기 설치 간격 구하시오라고 했고, 광재생 중계기를 70km 단위로 설치할 경우 사용 가능한지,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이유를 푸는 그 구체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는 앞에 거랑 유사한 거고요. 여기 보면 케이블 손실이 0.4이기 때문에 여기 0.42 넣어주고요. 여기도 마이너스가 빠졌네요. 마이너스 3.5dBm으로 쏘기 때문에 마이너스 3.5dB의 수신 여기 PR로 해서 마이너스 34를 빼주고, 시스템과 커넥터에 대한 손실을 빼주면은 55.952km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55.952km마다 이렇게 중계기가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광중계기를 70km 간격으로 설치한다고 하니까 이거보단 중계기가 더 적은 그 거리 위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설치가 할 수가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론상 중계기 거리가 설치 거리보다 더 멀기 때문에 광신호가 도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광신호가 갔을 때 광신호가 죽었기 때문에 이거를 판별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광통신은 뒤에 응용돼서 하는 거 좀 더 연습하시고요. 뒤에 동영상 과거에 했던 건데 참조해서 한번 보고 계속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 DBM 구하는 거를 몇 문제 더 보겠습니다. 주관식으로 만들어 봤고요. 첫 번째 문제 보면은 3개의 전력 증폭기가 정속되어 있다. 이렇게 3개의 증폭기가 증폭되어 있고 1단의 전력 증폭기는 10dB다. 여기 10dB, 2단도 10dB, 세 번째는 13dB이다. 입력단이 5mW고 주파수 대역을 1GHz 사용하고 자분 출력은 1mW라고 할 때 통신뇌 용량은 얼마인가? 요것들은 0.3010으로 이렇게 주어졌네요. 친절하게. 그래서 3단이기 때문에 10dB, 10dB, 13dB에서 총 합치면 33dB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쏘는 게 몇 dB냐라고 하면은 5mW잖아요. 5mW를 dB로 변경하면 dBm으로 변경되겠죠. mW 기준으로 해서 1mW 기준으로 해서 5mW를 넣어주면은 이거는 10로그에 5가 되죠. 10로그 5는 7dB를 알 수 있는데 이거를 10로그 5를 어떻게 7이냐라고 해서 또 물어보는 분이 있어서 10로그 5는 10의 로그의 2분의 10이 넣을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10의 로그의 10 빼기 로그 10로그 2가 되죠. 10의 로그의 10이니까 얘는 10이 되는 거고요. 여기 빼기 여기에 0.3010이니까 여기는 3dB 정도 되는 거죠. 10에서 마이너스 3 빼면은 그래서 7dBm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생략을 했는데 물어보는 분이 있어서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통신 중량은 C는 W의 로그 2의 1 플러스 SN이 돼서 얘를 1의 값은 크게 대세 영향이 없어서 2를 넣어서 풀어도 한번 또 거의 답이 유사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W의 로그 2의 SN으로 풀어도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에 33dB랑 7dB랑 하면 40dBm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40dBm을 여기서 보면 전체적으로 그 와트로 계산하면은 40dBm이 몇 와트냐 라고 하면 16구의 1mW 분의 x가 돼서 요 1mW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고 해서 x가 10 정도가 나와야지 마이너스 3이 올라가서 4가 돼서 40dBm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x는 40W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얘를 SN의 비를 구하기 위해서 C는 여기 보면 1GHz이기 때문에 1GHz 넣어주고 16구에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X가 10W고 여기 잡음이 1mW이기 때문에 10하고 1mW를 넣어주면은 얘는 10의 4승이 돼서 요 10의 4승을 앞으로 빼주고 로그를 계산을 해주면은 13.39GHz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사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광통신 시스템에서 광출력이 10dBm, 수신 감도가 마이너스 25dB, 광 재생 중계기를 킬로미터당 0.3dB씩 이제 감소한다고 했을 때 접속 손실 점이 5개고 각 접속 손실이 4dB가 되고 시스템 마진이 6dB인 경우 광선로에 설치된 중계기를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킬로미터당 손실을 L5라고 했을 때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킬로미터당 0.23dB가 감쇄가 되고 쏘는 게 10dB가 되고 여기서 수신이 마이너스 25가 돼서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가 되고 전체적으로 접속점이 5개가 있고 여기에 4dB씩 감쇄가 되고 시스템 자체적으로 마이너스 6dB가 감쇄되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주면 39.13km마다 중계기를 중간에 넣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계속 광통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